네, 2021년 3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죠. 오늘의 제목, 북한의 미사일 도전. 말로만 떠들지 말고, 말로만 규탄한다고 떠들지 말고 선제 타격 시스템을 갖춰라 입니다. 다 보도가 됐습니다. 24일 오후 2시 38분 합참이 출입기자들에게,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북한이 2시 34분쯤, 이건 나중에 밝힌 시간입니다,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 불상발사체가 아니라 미상발사체랍니다. 그리고 합참 측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하고 3월 5일 북한은 화성 17형 체계 개발을 위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놓고는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도 같은 거를 쏜 것으로 보이는데 발사 직후 바로 폭발이 있었죠. 그리고 3월 20일에는 숙천에서, 평남 숙천에서 서해로 방사포 4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곳은 순안 비행장입니다. 평양에 있는 순안 비행장입니다. 순안 비행장에서 거듭해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그와 관계되는 미사일을 쏜 겁니다. 이번에 성공했죠. 자, 이렇게 되자 아까 2시 34분이라고 그랬는데 1시간 16분 뒤인 오후 3시 50분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주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NSC를 직접 주재한 게 문 대통령이 5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회해서 설명하지 말고요, 이번 북한 발사는 9.19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9.19 합의 정신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신이 한 거는 다 피해 나가고, 유엔에서 대북 결의한 거, 그거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스스로가 모라토리움 한 거를 스스로 파기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지금 윤석열 당선인하고 다투면서 자기가 군 통수권자라 그랬는데 통수권자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협력하라.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 김정은은 하나만 한 소리 또 했습니다. 서주석 안보실 1차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고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있는 인수위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움을 깬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미 공조, 유엔 안보리 소집해라.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네. 선제 타격까지 얘기했던 당선인이 있는 인수위 추구는 문재인 수준의 얘기밖에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합참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한국군 합동작전사령부라고 할 수 있죠. 육해공군 총지휘부는 북한이 발사를 하고 1시간 51분이 지난, 즉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열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액션에 들어갔습니다. 4시 25분 동해에서 육해공군이 각각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육군은 현무2, 에이타킴스 각각 하나씩 발사했고, 해군은 해성2 함대지 미사일, 공군은 제이담 2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합참은 이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언제든지 원점과 미사일을 발사한 원점과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합참의 태도는 옛날에도 했던 거죠. 2017년 북한이 굉장히 미사일 위기를 일으켰을 때, 특히 2017년 8월 29일 일본 열도를 넘겨서 화성 12호를 북태평양에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리고 난 다음 3시간 23분이 지난 후 우리 군은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로 한번 대응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8월 29일 2017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북한이 백두산 엔진을, 백두산 발동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처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화성 12형을 주체탄이라고까지 자랑했었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별도 유튜브에서 북한 화성 미사일을 정리하면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북한이 9월 16일인가요? 또 미사일을 쏩니다. 이때는 9월 15일인가 쏘죠. 그때는 바로 북한이 쏜 6분 후에 현무토와 에이타킴스를 발사했었습니다. 그리고 합참은 북한이 화성 12형을 쏜 곳이 순안공항이니까 그까지의 거리 250km를 고려해 같은 거리인 동해상의 바다로 이 미사일들을 떨어뜨렸다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때릴 수 있다. 6분, 너희 쏘면 6분 후에 그 자리를 원점을 박살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막는 거는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입니다. 그 사령관을 지낸 권명국 예비역 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거는 미국과 회담하기 1대1로 맞서서 회담하기 위해서다. 회담도 하고 뭐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ICBM, IBM, IRBM,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개발해 압박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미사일은 우리보다는 미국을 위협하는 거랑 우리를 위협하는 거는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프로그 스쿼드 노동 계열입니다. 이것들이 다 40년쯤 돼서 노후화했기 때문에 성능 개량을 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미국과 회담이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 화성 15형을 발사했죠. ICBM급이죠. 13,000km를 날아간다고 보였던 겁니다. 그런 발사가 있은 후 그 이듬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마주 앉았고 2019년에 다시 회담을 가졌습니다. ICBM 능력이 있어야만 미국과 회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화성 15형 때 화성 12형을 통해서 백두산 발동기를 시험하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화성 17형을 쏜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더 개량된 백두산 발동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에 신경 써야 되느냐? 화성 17형이 아닌 SRBM,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 방사포.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드론이라든지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의 전략군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 드렸죠. 지금 보이시는 이 유튜브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요.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KMPR 그리고 KAM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권명국 예비역 소장의 지적입니다.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죠. 그럼 이거를 언제 어떻게 날라올지 모르니까 단일한 사령부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2개의 조직이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고 있느냐? 하나는 광범위한 고고도에서 막는 거는 주한미 육군이 담당합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로 막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고도로 오는 거는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가 하는데 거기서 갖고 있는 천궁이라든지 또는 뭐 팩2, 팩3로 막습니다. 그거는 지역 방공을 합니다. 좁은 지역을 국지 방공, 좁은 지역을 방어하고 사드는 넓은 지역을 방어합니다. 이게 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죠. 아무리 한미동맹이 좋아도 하나의 사령부가 훨씬 낫죠. 이게 문제고 또
MD 시스템에 우리가 가입 안 한 게 결정적으로 문제인데다가, 자, 우리 개념이 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딱 하면은 킬체인으로 때립니다. 그럼 킬체인을 하는 부대는 뭐냐? 핵심 부대는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입니다. 우리 현무2, 에이타킴스, 현무4를 준비했다가 북한이 쏠 조짐 보이면 먼저 쏴서 때리는 겁니다. 이게 킬체인이고, 살아남은 놈들이 올라오면은 그걸 막습니다. 이거는 공군의 다시 방공 유도탄 사령부. 아까 국지방공을 하는 부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놈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 육군 미사일 사령부, 또 공군 작전 사령부 등이 여길 다시 때립니다. 이게 대량 응징 보복 작전, KMPR. 여기에는 육군 포병도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데 지역 방공을 하는 주한미 육군, 국지 방공을 하는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 그 다음에 킬체인을 하는 부대하고 저쪽에 날아오는 걸 막는 부대가 따로 있죠. 킬체인은 육군 미사일 사령부, 이걸 쏘는 걸 막는 거는 미국의 주한미 육군, 그 다음에 우리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때리는 거는 미사일 사령부, 공군 작전 사령부.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머리가 너무 많으면 매두사입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제 타격이 되려면은 공격과 방어를요, 제가 머리 하나 갖고 좌우선을 갖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공격하고 방어하잖아요. 머리가 두 개고 주먹이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따로 놀죠. 머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권명국 사령관이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선제 타격하려면 이걸 정리를 해라. 그래서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하고 공군의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합쳐서, 뭐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전략 사령부로 생각하는데, 우리 권 사령관은 국군 우주 미사일 사령부라고 해서 이걸 작전사급 부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작전사급 부대가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왜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이런 것들은 작전사급입니다. 1군단 사령부, 4단 사령부, 항공사령부, 군수사령부, 이런 거는 기능사령부입니다. 이 작전사급 사령부들은 합참하고 바로 지휘를 받습니다. 합참 우리 군의 최고 지휘부입니다. 바로 내려가도록. 복잡하게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걸 준비해놔라. 그리고 미군하고 연합작전을 위해서 연합방공포병사령부를 준비해놔라. 아까 주한미 육군이 사드를 운영하고 우리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하고 공군의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합친 걸 가지고 뭐 국군 작전 사령부를 하던 우주 미사일 사령부를 하던 그것과 이걸 유사시 바로 합칠 수 있도록 연합 방공 유도탄 사령부든 뭘 만들어 놔라. 이렇게 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라. 머리를 하나로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날라오는 걸 막고 때리고 날라오는 거 막고 또 때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냐? 북한이 쏘면 대통령이 뭐 어떻게 NSC 열고 그 다음에 뭐 같은 거리에 바다로 꽝 쏘고 그게 다 하는 걸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요 북한이 전혀 겁을 안 먹습니다. 준비를 딱 해놓고 있다가 바로 때리는 연습 막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자꾸 북한이 저렇게 하게 되면은 순환 비행장 빈 활주로를 한번 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 정도 결심을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북한 영해 바깥에 순환 비행장과 같은 거리에 있는 어느 지역을, 어느 바다를 딱 때리는 거라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은 점점 달라붙을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 적은요 피할수록 따라옵니다. 칼 뽑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만, 어차피 진검승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공군의 방공 유도탄 사령부를 일단 합쳐서 KAMD와 킬체인, 그리고 장차 공군 작전사령부라든지 해군 작전사령부로 들어오게 되는, 지작사령부로 들어오게 되는 KMPR까지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작전사급으로 전략사령부, 국군 전략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은 바로 주한미 육군하고 연합방공 작전사령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라. 해놓고 우리를 지키자.
선제 타격 준비도 하고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질적에는 그 준비를 딱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맨날 회의만 하고 규탄한다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9.19 합의는 북한이 그 정신을 어겨도 딴소리나 하고 있고 북한이 반사포 쏘니까 뭐 9.19를 정확하게 위반한 건 아니다. 아니 정신 위반이면 다 위반인 거죠. 이런 궤변하는 지도자는 이제 그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부가 준비하도록 인수위에서 먼저 준비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